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신우이에게 카톡이 왔습니다. 잘못이라는 거 잘 아는데 그래도 제게 말은 해야 할 것 같아 연락을 했다 했습니다. 남편에게 이야기를 전해도 되는 것이냐고, 혹시 저 모르게 남편에게 이야기를 했다가 부부 사이 틀어질까 그게 염려되어 제게 먼저 연락을 하는 거라고 했는데, 신우이는 아무 죄 없었고 시댁과 인연을 끊을 때까지 시댁 식구들 중 유일하게 제 편을 들어준 사람이라 무조건 반감을 표현할 순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일인지 물었고 신우이의 말을 듣고선 알겠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남편에게 이야기를 해도 무방하다고 말이지요. 시댁과 인연을 끊어버린 지는 6년 정도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7년이 되었나? 암튼 가물가물하기는 하지만 왜 인연을 끊게 되었는지는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우선 신우이가 연락을 한 이유는 시아버지 건강이 좋지 않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시댁 식구들과 인연을 끊음으로써 남편 또한 그런 경우였었거든요. 바로 돌아가시거나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연로하신 시아버지 건강에 문제 생겼다 하니 신우이 입장에선 그래도 남편에게 알려야겠다 생각을 했겠지요. 당연히 신우이로서 할 일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럼 제가 왜 시댁 사람들과 인연을 끊게 되었는지,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도 신우이는 시댁 사람인데 저를 뒤잡듯 자꾸 원망을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제 감정을 고려하며 남편에게 이야기를 해도 되는 것이냐 먼저 물어왔었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야기는 아주 간단합니다. 저는 그다지 시댁에서 대우를 받는 며느리는 아니었습니다. 그땐 몰랐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더라고요. 제가 착하게 굴었고 제가 그들의 말을 다 따라주었기에 저를 좋은 며느리로 포장을 했을 뿐이었지, 그들이 여긴 저란 사람은 혹여나 다름없었던 거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제가 잘하는 며느리인 줄 알았었습니다. 옆에서 다들 잘한다, 이런 며느리 없다 했기에 제 살 제가 깎아먹는 줄도 모르고 스스로 알아서 종 노릇을 했었네요. 중요한 순간이든 중요하지 않은 순간이든 저는 시댁 사람들의 들러리 같은 존재였었고 제 감정을 모두 다 숨겼었고 며느리는 그렇게 해야 하는 건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 감정을 숨기지 못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져 있었는데도 시댁 사람들은 제게 순종적인 며느리의 모습을 원했고 지금까지 그렇게 했었는데 갑자기 지금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냐고 타박을 하더군요. 그건 바로 제 친정 아버지의 장례식장에서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모든 자질구레한 일들 다 집어치우고 본론만 들어가면 아버지를 잃은 제게 시댁 사람들은 철저하게 친정 아버지의 딸이 아니라 시댁 식구들의 며느리로만 있기를 바랐었습니다. 우선 그날 시부모님 저희 친정 아버지 장례식장에 오시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참 모습이 두 분 다 등산복 차림이었습니다. 그나마 시어머니가 무채색의 등산복 차림이었다는 것을 위안으로 삼아야 하는 것일까요? 아버지 여러 날 위독했다, 다시 안정되었다 반복하셨던 분위기는 했습니다. 오늘 고비를 못 넘긴다 했다가 감사하게도 다시 고비를 넘겨주시고 자식들 가슴을 쓸어 넘기게 하신 분위기는 하지요. 그런데 그날은 정말 감이 좋지를 않더군요. 그리고 저는 좋지 않은 감을 시어머니에게 말을 하기는 했었습니다. 꿈자리가 뒤숭숭했다. 아버지가 고운 양복을 입고 저희 집을 들어와 인사를 하시더라. 잘 있으라고, 이게 무슨 뜻인 거냐라고 시어머니가 물었더니 가실 때가 이제 되었나 보다라고 제게 말을 해주기는 하더라고요. 이제는 정말 준비를 할 때가 된 것 같다면서 말이지요. 제가 그 꿈을 꾸고 한 3, 4일 정도 뒤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분명 그때 시어머니, 우리도 슬슬 준비를 해야겠다라고 제게 말을 하기도 했었고요. 사돈이 먼 길 떠나시는데 자식 나눠 가진 사람들로서 최대한의 도리는 해야지 않겠냐고 아주 판에 박힌 교과서적인 말을 했었지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 장례식장에 시아버지 시어머니 등산 다녀오신 뒤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함께 산행에 올랐던 지인들 다 데리고 장례식장에 나타난 위인들이었지요. 시어머니 살짝 난감해하는 표정이기는 했으나 그래도 제게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네가 좀 이해를 하라는 식으로 말을 하더군요. 원래는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산행 일자가 잡혀 있는 것을 깜빡했었다. 그래서 새벽 일찍 산행을 떠났었는데 소식 듣자마자 내려온다는 게 다른 사람들도 있으니 그들과의 약속도 약속이었던지라 더 빨리 오지 못했다. 그래도 너무 다행인 건 장례식장이 가까워서
그나마 빨리 올 수 있었다. 서운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그리고 네 시아버지, 지금 얼굴 빨간 건 막걸리 한 잔만 마셔도 그런 양반 아니더냐. 등산복 입고 온 건 너무 미안하다. 하지만 나는 무채색 계열로 맞춰 입었다. 혹신 하고 말이지. 네 시아버지는 워낙에 알록달록한 색을 좋아해서 무채색 등산복이 없어서 저리 입은 것이지. 지금 마음만은 무채색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서운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리고 저기 저 사람들 절대로 신경 쓰지 마. 오는 길에 우리만 빠질 수 없으니까. 그래서 그냥 다 달고 온 거야. 그리고 우리는 아이쯤 되면 친구들 하나 둘씩 하는 거 습관이 되어 있어서 큰일이라고 생각하지도 않는다. 저들이 웃고 있는 거 괴념치 말아라. 이따가 내가 밥값 정도는 걷어서 부조하라고 할 거야. 자기들도 양심 있으면 밥값 정도는 내겠지. 알겠지? 착한 우리 며느리. 시어머니 오셔서 제게 위로 한마디 없으셨고, 지금 자기들의 옷차림, 그리고 지금 자기들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만 변명을 했습니다. 저희 집 식구들이 그런 시어머니, 시아버지 어떤 눈으로 쳐다봤을까요? 다들 정신없고 슬픔에 빠져 있으니 그런 거 눈에 보이지 않았었을까요? 시부모님 지인들 한쪽 구석에 10대명이 모여 앉아 식사를 하고 있는데 그쪽만 반짝반짝 빛나고 있는 듯 했습니다. 무슨 잔치 분위기가 났거든요. 빨주노초 파남보, 형형색색 무지개 색깔로 깔 맞춤한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서 술잔을 돌리고 뭘 더 달라 큰 소리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만 유난히 빛이 나더군요. 다들 신이 나 보였거든요. 저는 시어머니의 말에 아무런 대꾸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힘없는 목소리로 알겠다고, 잘 알겠으니 그만 말씀하시라 할 수밖에 없었지요. 시부모님 자리로 돌아가시고 나서 한참을 멍하니 아버지의 사진을 들여다보고 있는데 제게 카톡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시어머니였지요. 잠시 밖에서 이야기 좀 나누자는 내용이었는데 또 무슨 변명을 하려고 하나. 얼굴 보고 싶지 않았지만 그래도 시어머니이고 그동안 호구같이 착한 며느리로 살았던 저는 밖으로 나가 시어머니와 마주하게 되었지요. 그날 장소는 제 아버지의 장례식장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헷갈릴까 싶어 다시 한번 확인시켜 드립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저를 주차장 근처로 불러 뭐라 했는 줄 아십니까? 지금 시아버지가 화가 났다는 겁니다. 어떻게 당신들이 앉아있는 자리에 한 번도 오지 않을 수가 있냐고요. 시어머니도 마찬가지로 단단히 화가 났다고 했고 사돈 돌아가신 건 너무 안 되었지만 시댁의 며느리로서 도리를 안 해도 너무 안 하고 있다는 말을 해 대더군요. 시부모님의 지인들이 함께 왔으면 그 자리에 와서 인사를 해야 하는 거라 했습니다. 지금 시아버지가 언제쯤 제가 오는지 그거 확인하고 싶어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는 거라고 경치고 싶지 않으면 들어가는 대로 한 5분 정도만 자리에 앉아 있다가 당신들 있는 자리에 와서 지인들에게 인사를 하라 했습니다. 지금 자기도 화장실 가겠다고 하고 몰래 나와 제게 팁을 주는 것이니 좀 눈치를 챙기라 말을 하는데 무채색의 등산복을 입고 땀을 흘려 쾌쾌한 냄새를 풍기는 시어머니가 그리 말을 하는데 착한 사람이었고 큰 소리 내는 거 싫어하고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 저였는데도 감히 며느리가 감히 시어머니의 뺨을 한 대 올리고 싶을 정도였었습니다. 순한 제가 말이죠. 인사 정도 드릴 수 있지요. 제대로 갖춰 입고 상식적인 수준의 지인들이었다면 오셔서 너무 감사하다 인사드려야 마땅하지요. 그런데 그 지인들 수준도 그렇고 하다못해 우리 시부모님 수준도 그냥 식당에 온 사람들 같았습니다. 웃고 떠들고 마치 2차를 온 사람들 같았다고요. 어디에서? 우리 아버지 장례식장에서요. 그런데 제가 그 사람들에게 인사를 해야 하는 거라고요? 시부모 지인들이 감사하게도 황송하게도 보잘것없는 며느리 친정 아버지 장례식장에 몸소 행차하셨으니 옷차림이 어찌 되었든 온 연휴가 어찌 되었든 상관치 않고 인사를 했어야 했던 거라고요. 사람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금 뭐 하자는 건지,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이지? 헷갈릴 정도로 시어머니 뻔뻔했고 제게 훈육하는 것이 지금 당연하다라는 식이었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나요? 제가 인사를 했어야 했나요? 가서 머리를 조아리고 그리 했어야 했나요? 제가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자 시어머니 그러시더군요. 참 기가 차게 말이지요.
아, 몰랐니? 알고 있었잖아. 갑작스럽게 돌아가신 것도 아니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감정도 다 정리하고 있었잖아. 아, 그런데 왜 그렇게 세상 끝난 것 같은 표정을 짓고 있니? 슬픈 거 알아. 그런데 어른 앞에서 그런 표정 짓는 거 아니야. 어머니, 그럼 제가 지금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하는 건가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지금 웃어야 하는 건가요? 아니, 웃으라는 게 아니라, 얘, 너 지금 기분 나쁘니? 그래서 이러는 거야? 지금 제가 어떤 기분이어야 하는 건데요? 정말 모르겠으니 어머니가 말씀을 좀 해주시겠어요? 너 정말 왜 이러니? 너는 우리 집 며느리야. 그리고 나나 네 시아버지 지인들이 너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 잘 알고 있잖아. 너 같은 며느리 없다고 다들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하는데 지금 너 이게 무슨 행동이니? 다들 한 소리씩 하잖아. 착한 며느리로 받고 저런 며느리 없다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너 하는 꼬락서니 보니까 잘못 본 것 같다고. 아니 물론 우스갯소리를 하는 거지만 네 시아버지 예민한 거 몰라 알아. 저 소리 계속해서 하면 나중에 너한테 경을 치실 거다. 지금 술 한잔 들어가서 가뜩이나 더 예민해져 있는데 나 들어가고 조금 있다가 우리 자리 와서 웃으면서 인사해라. 너 안 그러면 이거 네 시아버지한테 나중에 엄청 욕먹을 거다. 너뿐만 아니라 우리 아들까지 욕먹을 수 있어. 나중에 욕먹겠다 했습니다. 이게 정말 욕먹을 일이라면 그게 맞는 거라면 제가 100% 잘못한 게 맞다면 회초리라도 맞겠다 했습니다. 그러니 나중에 다 감당할 테니 그냥 가시라 했습니다. 기운이 없어서 소리치지도 못하고 그냥 가시라 했어요. 제발 좀 가라 했습니다. 처음 반기 드는 제 행동에 시어머니도 아무 말 안 했습니다. 당황을 한 것 같기도 했고 어이없어 하는 것 같기도 했고 낯선 모습이었겠지요. 고구마 같으신가요? 그래도 압이 잃은 여자의 상황이었으니 답답하다라는 말은 삼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아버지를 완전히 보내드리고 말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모든 것이 다 귀찮다 여겨질 때 시부모의 반격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날 일에 대해서 말이지요. 그놈의 며느리 돌이, 그놈의 출가 외인, 그놈의 시댁. 시아버지 불호령 떨어졌다고 시어머니 저를 시댁으로 호출했습니다. 그날 장례식장에서의 일을 시아버지는 간과 못하겠다고 했고 제게 한마디 꼭 하고 넘어가야만 직성이 풀리겠다 했답니다. 잘못했다라는 말을 듣고 싶었던 거겠지요. 시어머니의 제게 전화로 얼른 시댁으로 넘어와라. 그리고 무릎 꿇고 시아버지께 빌어라 라고 말을 하는데 그 옆에선 큰 소리로 시아버지는 너무 오냐오냐 했다는 둥, 가만히 두질 않겠다는 둥, 며느리 교육을 어찌 시키는 거냐는 둥, 아들놈을 잡아야겠다는 둥 떠들고 있었고요. 시아버지 진정시킬 사람 저밖에 없다고 얼른 와서 빌어라 하시는데 저는 시어머니에게 그랬습니다. 그냥 전화로 말씀드릴 테니 시아버지도 들으시게끔 스피커폰으로 해달라고요. 사람 미치는 걸 보고 싶지 않으면 그만하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게 잘못을 고하라 하는 시부모 이해도 안 되고 정신 나간 사람들 같다 했습니다. 이제 그 집안 며느리 그만두겠다고 했어요. 남남이나 다름없는데 왜 잘못을 빌어야 하는 것이냐고 했고 남편하고 이혼을 해야 한다면 미련 없다 했습니다. 이런 꼴 당하는 며느리 그만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당신들이 사람들이냐고. 당신들은 이런 식으로 사돈의 명복을 비는 것이냐고. 내가 미친 사람이냐고.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남의 부모 챙길 시간이 어디 있으며 또 남의 부모의 지인 챙길 시간이 어디 있었겠냐고. 애초에 그따위 모습으로 나타났으면 조용히 왔다 갈 것이지. 잔치상 버리는 것도 아니고 당신들이야말로 무릎 꿇고 빌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당신들 안 봅니다. 그 사람이 이거 이해 못한다면 난 당신들 아들하고도 살 생각 없어요. 대신 마지막에 당신들이 죽었다는 소식 들렸을 때 그때 얼굴 보도록 할게요. 곱디고 온 형형색색의 한복 차려입고 머리는 꽃 달고 살살 웃으면서 당신들 장례식장에서 노래 부를 테니 그때는 얼굴 보자고요. 찾아올 테면 찾아와 보고 계속 연락할 테면 연락해봐요. 사람 미치는 거 한순간이거든요. 가뜩이나 정신 나가 있는데 뭐? 한 번 더 놓치요. 정신 놓고 미친 짓거리 한 번 더 하죠. 뭐 무서울 거 있다고 내가 인간 노릇하겠어? 올 테면 오라고 연락해서 비난할 거면 계속 하라고
그런데 그 다음은 나 책임 안 집니다. 확 다 때려잡을 거니까 그런 줄 알고 오라고요. 그날 저녁 신우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자기 부모지만 너무 한 거라고, 자기가 미안하다고, 죄송하다고, 왜 이렇게 사람들이 이기적인지 모르겠다고, 자기도 이번 일을 전적으로 자기 부모들이 잘못했다 생각한다고, 자기한테 말을 하면 며느리 좀 잡아야겠다고 말을 하는데 저는 사정을 두고 기절할 뻔했다고 하더군요. 자기 부모는 자기가 알아서 할 테니 마음 잘 추스르고 하고 싶은 대로 하라 하더군요. 전적으로 자기 부모들이 잘못한 거라고요. 남편도 신우이에게 전에 들어 이 일을 알게 되었고, 남편 또한 그의 부모에게 실망을 한 건지 아니면 저와 이혼을 하기 싫어 그런지는 몰라도 시부모의 인연을 끊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제가 시댁과 인연을 끊어버린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시아버지 건강 좋지 않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것이었지요. 남편은 퇴근을 해서도 제게 전혀 티를 내지 않더군요. 분명 신우이에게서 들었을 텐데도 말이지요. 그냥 신경 쓰고 싶지 않더군요. 굳이 제게 남편이 말을 하지 않는데 아른 채 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시어머니 6, 7년 만에 처음으로 제게 카톡을 했습니다. 남편 몰래 신우이 몰래 보낸 거겠지요. 시아버지 건강 어쩌고 아들 보고 싶어 한다 어쩌고 하길래 누가 막냐 했습니다. 나는 막을 이유 없고 그날 그렇게 인연 끊은 뒤로 시댁 이야기 한 번 한 적 없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했더니 이만큼이면 된 거라 했습니다. 자기들이 기한을 정한 것처럼 그 정도 했으면 된 거라 하는데 이제 누구라 줄 때도 된 거라고 하는데 다시 그날 아버지 장례식장에서의 일이 떠오르면서 제 자신이 그 자리에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냥 화가 나서 눈치 볼 것이 없었기에 아니면 다시는 내게 연락 안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독하게 그랬습니다. 돌아가셨냐고. 돌아가실 정도로 건강이 좋지 않은 거냐고. 그럼 좋은 구경 곧 있으면 볼 수 있겠다라고 독서를 했습니다. 심하죠? 시간 흘렀으면 좀 괜찮아질 만도 한데 저런 독서를 하다니. 저런 사람 나쁜 사람이지요. 그런데 그 누가 저를 비난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상황 처해보지 않은 사람들이 과연 제가 어떤 감정이었는지 해가 지나도 절대로 잊혀지지가 않는데 남편이 시아버지를 보고 왔는지는 전 모릅니다. 이야기를 안 하니 저도 안 할 뿐이고 시어머니 또한 제게 독서를 들은 뒤로 제게 연락은 안 하고 있습니다. 저는 꼭 보여줄 겁니다. 한복까지는 오버여도 무채색으로 등산복 챙겨 입고 제 친구들은 알록달록 등산복 다 입혀서 그렇게 시아버지든 시어머니든 장례식장에 나타날 겁니다. 똑같이 해줄 겁니다. 우리 아버지 그들이 명복 빌어준 방식 그대로 저도 그대로 갖다 붙인 듯 해줄 겁니다. 이런 저를 욕하지 말아주세요. 경험하지 않았다면 저를 비난하지 말아주세요. 제가 얼마나 상처가 깊으면 저런 생각을 하겠습니까?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배신의 장미였습니다.